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민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변압기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변압기의 원리는? 이라고 묻고 있죠. 변압기의 원리는 다들 아시겠지만 패러데이 렌츠 법칙에 의한 전자 유도 작용을 이용한 그 기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입니다. 60Hz의 변압기에 50Hz의 동일 전압을 가했을 때에 자석 밀도는 60Hz일 때의 몇 배인가? 자, 다시 읽어볼게요. 60Hz의 변압기에 50Hz의 동일 전압을 가했을 때의 자석 밀도는 60Hz일 때의 몇 배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자, 일정한 전압을 가지고 있는 변압기의 주파수를 60에서 50으로 바꿨다. 자, 그랬을 때 자석 밀도는 어떻게 바뀌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들 아는 공식이 있죠. E는 4.44 F 파이 N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자석 밀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최대 자속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 이 친구를 어떻게 해준다? 자석 밀도 곱하기 넓이로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E는 4.44 F B S N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사실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요. 왜? 어차피 자석 밀도랑 자속이랑 비례하니까. 자, 얘는 자속이 되는 거고 얘는 자석 밀도가 되는 거죠. 자석 밀도에다가 넓이를 곱했으니까 자속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조건에서 얘가 뭐 하다고 했어요? 얘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있죠. 일정합니다. 이가 일정하다. 자, 그랬을 때 동일 전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얘도 일정하게 될 거고요. 당연히 권수비 그리고 면적까지도 일정하게 되죠. 따라서 F와 B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건가요? 당연히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주파수가 60분의 50으로 줄었죠. 60분의 50으로 줄었으면은 반대로 자속 밀도는 50분의 60으로 증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5에서 5분의 6배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비례식을 통해서 풀 수가 있겠네요. 자, 3번입니다. 철심의 단면적이 0.085m 제곱, 최대 자속 밀도가 1.5 그리고 웨버 퍼 미터 제곱이라고 나와 있고요. 변압기가 60Hz에서 동작하고 있다. 이 변압기의 1차 및 2차 권수는 120과 60이고요. 이 변압기의 1차 측에 발생하는 전압의 CO치를 묻고 있습니다. 방금 적어드린 공식을 또 활용을 하라는 거네요. 자, E라고 하는 친구는 4.44 F 파이 N인데, 자, 문제에서 자석 밀도를 주어지고 그리고 면적까지 주어졌으니까 이 두 개를 곱한 게 뭐가 돼요? 파이가 되는 거니까 주어진 값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B S 이렇게 냅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 파이 N 이렇게 곱해주시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변압기의 유기 기전력이 될 것이며, 자, 문제에서는 1차 측에 발생한다고 했죠. 자, 따라서 우리가 1차 측까지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4.44에 주파수 60이죠. 당연히 60이 되겠고요. 그리고 B는 뭐예요? 1.5에 단면적 0.085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권수비는 뭐예요? 1차 측 권수비를 대입해 줘야 될 겁니다. 자, 120 이렇게 해주셔서 계산기에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은 4076V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1차 전압 6900V, 1차 권선 3000에 권수비 20의 변압기가 60Hz에 사용할 때 철심의 최대 자속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앞서 여러분들이 풀었던 공식과 같은 공식이죠. 4.44 F 파이 N이라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자, 문제에서 철심의 최대 자속을 물었죠. 자, 그럼 얘가 뭐예요? 철심의 최대 자속이 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파이는 식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1을 뭐로 나눈다? 1을 4.44에 F
N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주어진 게 다 1차이기 때문에 1차 전압 6900V 나누기 4.44에 주어진 주파수 60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차 감긴 건수가 3000회라고 했으니까 3000회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 식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8.63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선지 2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변압기에서 1차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1차 전압이 100V로 나와 있고요. 지금 권수비가 5대 1이라는 거죠. 권수비가 5대 1이라는 것은 전압비도 5대 1이라는 것이고 전압이 어떻게 됐어요? 2차 쪽으로 넘어갈 때 5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100V가 여기에 몇 볼트가 걸려요? 20V가 걸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20V의 전류를 구할 수가 있죠. 뭐라 해주면 돼요? 20을 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분명히 4A가 흐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전류만 반대예요. 전류만 반대라고요. 자, 전압은 1에서 5로 넘어갈 때 당연히 5배가 되겠지만 전류는 반대니까 1에서 5로 넘어갈 때 5배가 아니라 5분의 1배가 되겠죠. 따라서 얘가 뭐가 돼? 5분의 4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 0.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 1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6번입니다. 전격 1차 전압 6600V, 2차 전압이 220V, 주파수가 60Hz인 단상 변압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변압기를 이용해서 220V 10A의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려고 한다고 해요. 자, 이랬을 때 변압기 1차 측의 입력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압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변압기 1차 측의 전격 전압이 6600V로 나와 있죠. 6600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압이 220으로 나와 있네요. 220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파수가 60Hz라고 했고요. 자, 이 변압기를 이용해서 전격 220V 10A인 부하에 전력을 공급한다고 했죠. 그럼 2차 측에 당연히 부하가 있을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부하가 걸려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부하가 걸려 있는데 이 친구는 뭐예요? 전격 220V 그리고 10A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의 유효 전력을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역률이 1이라고 했으니까 피상전력까지도 우리가 구해볼게요. 자, 이 친구의 피상전력은 220에 10 그리고 역률 1까지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2200VA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게 2차 측의 출력이 되는 거죠. 이상적인 변압기라면 우리는 이상적인 변압기에서만 다룹니다. 이상적인 변압기라면 2차 측의 출력값과 1차 측의 입력값이 어떻게 해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답이라는 거죠. 1차 측의 입력값 2.2 킬로와트. 그러니까 네, 뭐 역률 1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얘는 또 2200 킬로와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을 나눴으니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역률 1이면은 무효 성분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유효 전력과 피상 전력이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7번입니다. 변압기의 성층 철심 강판 제로인 규소의 함유량은 대체로 몇 %인가? 4에서 4.5%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정직이기 때문에 규소를 넣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거 히스테리시스손, 와류손 이런 것들 철손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규소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기계적 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변압기는 정직이기 때문에 다른 회전기기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넣을 수가 있다 해서 4에서 4.5%다. 이 수치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8번입니다. 변압기 철심이 갖춰야 될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투자율이 크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자기학 때 뭐 강자성체다. 자속이 잘 통한다. 자속이 잘 통하면 좋은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율이 크다. 맞습니다. 전기 저항이 작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기 저항은 커야 좋습니다. 왜? 전기 저항이 작게 되면 여러분들 와류손이라는 게 생깁니다. 와류손. 와전류죠. 정확하게 와전류라는 친구가 생깁니다.
자, 이 친구가 많이 생기면 안 좋기 때문에 전류를 줄여줘야 되니까 전기 저항은 커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성층 철심으로 할 것, 그리고 히스테리시스톤 개수가 작을 것.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기억을 하라 했습니다. 히, 규, 와, 성, 요런 거를 기억을 하시면은 우리가 성층을 하게 되면 어떻게 성층을 하게 되면 와류손이 감소하는 효과, 그리고 규소를 이용하게 되면 히스테리시스톤이 감소하는 효과죠. 어쨌건 간에 성층 철심으로 하면 와류손이 감소하고, 히스테리시스톤 개수는 뭐예요? 히스테리시스톤 개수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개수가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 히스테리시스톤이 작아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2번이 틀림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9번 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9번입니다. 변압기 철심의 구조가 아닌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외철형, 권철심형, 내철형은 변압기의 철심 구조가 맞고요. 동심 원통형은 이러한 철심 구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기기에서 절연의 종류 중 Y 절연물의 최고 호용 온도는 몇 도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개념 시간에 야, 이 불편해이씨 이렇게 외우라고 권장을 드렸죠. 그래서 Y는 90이고 A는 여기에서 15를 더한 친구, E도 15를 더한 친구, B 같은 경우는 B는 이렇게 나눠주니까 130이다. F는 5이기 때문에 5가 2개 들어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는 뭐라 했어요? 이렇게 하면 8이라고 했죠. 8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H는 어떻게? 8, 180도.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죠. 다음 중 변압기구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옳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절연 내력은 높아야겠죠. 인하점이 높으면 당연히 좋겠죠. 자, 유동성이 풍부하고, 유동성 풍부하는 거 좋습니다. 비열이 적다. 비열은 커야겠죠.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변하면 안 되니까. 냉각 효과가 당연히 커야겠죠. 응고점은 어느 점은 낮아야 됩니다. 높은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2번이 맞구나, 나머지는 틀렸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변압기 U의 열화에 따른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런 변압기 U의 열화가 생긴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변압기의 기름, 절연유의 성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안 좋은 것들이겠죠. 뭐 침식 작용 안 좋아져요. 절연 내역도 저하되고 냉각 효과도 감소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공기 중에 수분의 흡수는 뭐예요? 이러한 현상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열화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수분을 흡수하니까. 그래서 얘는 영향이 아니라 원인이 되겠죠. 원인. 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13번입니다. 변압기의 기름 중 아크 방전에 의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는, 아크 방전에 의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는, 자, 여러분들 수소임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기억을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절연유를 충만시킨 외함 내에 변압기를 수용하고 오일의 대류작용에 의하여, 뭐라고요? 오일의 대류작용에 의하여 철심 및 권선에 발생한 열을 외함에 전달하며까지가 뭐예요? 오일로. 대류작용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내추럴한 거예요. 자, 자연적인 현상이죠. 여기서 뭐예요? ON이 되는 겁니다. O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외함의 방산이나 대류에 의하여 열을 대기로 방전시킨다라고 되어 있고, 역시 대류니까 자연스러운 AN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유입 잔행식이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유입식 변압기에 콘서베이터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당연히 열화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콘서베이터를 설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렇게 암기법을 가르쳐 드렸죠. 브라질에 가면은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되나요? 브라질 콘도를 가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 드렸고, 브는 브리더고, 질은 질소범위이고, 콘은 여기 나오는 콘서베이터.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 실기 가셔도 나오는 단답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기억을 해두고 필기 때부터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죠. 자, 16번 부하에 관계없이 변압기에 흐르는 전류로서 자송만을 만드는 것은, 자, 부하에 관계없이 변압기에 흐르는 전류 뭐야? 당연히 무부하 전류겠죠. 자, 무부하 전류가 흐르고, 이 무부하 전류라는 것은 분명히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도 흐르는 친구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변압기 철에 흐르는 철심에 흐르는 뭐예요? 철손 전류가 되겠고요. 여기는 코일, 딱 봐도 코일이죠. 코일에 흐르는 자화 전류가 됩니다. 따라서 이 코일에서 자속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전류? 바로 자화 전류가 부하에 관계없이 무부하 전류 중에서 자속만을 만드는 전류가 뭐가 된다? 자화 전류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자, 17번입니다. 단상 변압기의 정현파 유기 기전력을 유기하기 위한 여자 전류의 파형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3고조파가 포함된 반드시 외형파가 흘러야지만 우리가 이쁜 정연파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념 시간에 왜 그런지까지 이해를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기억 안 나시는 분은 개념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형파가 되어야겠죠. 여자 전류가. 전력용 변압기에서 1차의 정연파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2차의 정연파 전압이 유기되기 위해서는 이쁜 파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1차에 흘러가는 여자 전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외형파가 돼야 된다고 17번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기본파 전류 외에 주로 몇 고조파? 당연히 3고조파가 포함이 되는 외형파가 흘러야지 이쁜 정연파 유기기전력이 나온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계속해서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압기 등가 회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을 옳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변압기 등가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시험을 물어봤으니까 등가 회로를 직접 그린 다음에 이러한 등가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이 필요할까를 알아보는 겁니다. 앞에서 다 했던 거죠.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개방 시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방 시험을 하게 되면 무부하 시험이죠. 여기가 개방이 돼요. 개방이 되면 전류가 다 어디로 흘러요? 여기 끊겼잖아요. 여기 끊겼다고요. 끊기면 여기로 다 흐르게 되겠죠. 여기로 다 흐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부하 전류도 알 수 있고 여기 뭐 철손, 자하 전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등가 회로를 그릴 때 이 부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단락 시험을 해볼게요. 단락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 단락 시험을 하면 아시겠지만 1차 전격 전류가 흐를 때까지 0에서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전압을 올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1차 전격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1차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이걸 뭐래요? 해요? 단락 시험이라고 합니다. 여기 전압이 매우 작기 때문에 실제 단락 시험에서는 얘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얘를 없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쭉 흘러가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항에 흐르는 뭐 동손 뭐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겠고요. 뭐 임피던스 전압, 이런 것들도 다 알 수가 있으며 전압 강화까지도 다 알 수가 있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저항에 대한 크기도 어떻게 권선 저항 측정을 통해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측정 세 가지를 통해서 등가 회로를 그릴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암기하지 않고 생각만 하시더라도 4번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답이 4번이 되게 됩니다. 네, 20번입니다. 변압기 단락 시험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해드렸지만 단락 시험과 관계가 있고요. 여자 어드미턴스는 뭐예요? 무부하 시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대충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락 시험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면은 무부하 시험과 관계가 있는 것은 이라고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단락 시험 어차피 여자 어드미턴스는 뭐예요? 여자 어드미턴스 여기 무부하 전류가 흐르고 얘네들을 뭐라고요? 얘네들을 여자 어드미턴스라고 하잖아요. 여자 어드미턴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알 수 있는 건 개방 시험이 되는 겁니다. 단락 시험에서는 얘네들을 무시하게 되면은 당연히 누설 리액턴스 여기 있죠. 누설 리액턴스 알 수가 있고요. 이 코일들 누설 리액턴스도 알 수가 있고 전압 강화를 아니까 뭐예요? 전압 강화를 아니까 전압 변동률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임피던스 와트는 자 이런 거죠. 임피던스 전압에다가 뭐란 거야? 1차 전격 전류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뭐라 했어요? 여기에 1차 전격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0에서부터 조금씩 전압을 증가시켜준다 했죠. 그때 이 전압, 1차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이 전압이 임피던스 전압이 되고 이 전압에다가 얘를 곱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임피던스 와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문제가 아니라 이해하시면은 암기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21번입니다. 변압기의 2차를 단락한 경우에 1차 단락 전류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2차를 단락했다고 했죠. 자, 그러면 1차 이렇게 그리고요. 그리고 2차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2차를 어떻게 했다? 단락을 했다는 거죠. 단락을 했을 때 1차 단락 전류를 묻고 있습니다. 1차 단락 전류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게 지금 보시면은 1차 단자 전압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1차 권선에 임피던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가 뭐라고 했어요? Z1이라고 되어 있고요. 2차 측의 임피던스를 Z2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권수비가 1이라는 것, A라는 것은 A 대 1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1차 측에 흐르는 단락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두 개를 어떻게 해준다? 등가화 시켜줘 볼게요. 2차를 1차로 환산해 줄게요. 왜? 1차 측에 흐르는 단락 전류를 구하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두 개를 합쳐준 거죠. 자,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에는 V1이라는 전류가 전압이 걸리게 될 것이며 여기에는 당연히 Z1이라는 친구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2차 측의 Z2는 1차 측으로 환산을 하기 위해서 뭘 해줘야 돼요? A 대 1이니까 전압은 A배 증가하지만 임피던스는 A 제곱배 증가함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A 제곱의 Z2가 되는 거죠. A 제곱의 Z2.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1차 단락 전류 I1S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냥 Z분의 V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친구는 그냥 Z1에 더하기 A 제곱에 Z2에 V1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네요. 따라서 선지 1번에 답이 있네요. 21번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 강하가 4%인 변압기가 운전 중에 단락되었을 때 그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기사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중에 자 이러한 공식이 있습니다. 자, 단락 전류 IS라고 하는 친구는 100 나누기 퍼센트 Z분의 IN이라는 친구가 있죠. 그래서 이 친구를 왜 쓰겠어요? 지금 물어본 게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뭐예요? 단락 전류고 얘가 뭐예요? 전격 전류죠. 몇 배냐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 친구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임피던스 강하 4%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써야 되고 이 공식은 전기기사 실기에서도 매우 출제가 잘 되는 거죠. 따라서 저기에 넣어주시면은 4를 넣어주면 100 나누기 4니까 25IN이 되는 거죠. 따라서 몇 배예요? 25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여자열의 어드미턴스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여자 전류, 무부하 전류는 자, 여기에 흐르는 I0가 되겠죠. 그랬을 때 I0가 나눠지는 거죠. 뭐랑 뭐로? 자, 철선 전류. 철선은 요 저항에 흐르는 철선 전류 I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코일에 흐르는 자화 전류 I 파이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저항의 값은 이제 컨덕턴스가 되는 거죠. 컨덕턴스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G0다. 이렇게 되어 있죠. G0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가해준 전압을 V1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랬을 때 변압기 여자의 어드미턴스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의 역수가 되는 거죠. 맞아요. 임피던스의 역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V1이 걸려 있고요. V1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V는 IR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V는 IR이죠. V는 IR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하라고 하고 있는 어드미턴스는 이 저항이 뭐예요? 역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뭘 해주면 I를 뭐로 나눠주면 돼요? Y로 나눠주면 되겠죠. I를 Y로 나눠주면 됩니다. 따라서 Y는 뭐가 돼요? V분의 I가 되는 거죠. V분의 I가 되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어드미턴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V1을 뭐로 해주면 된다? I0로 나눠주면 된다. 자, 따라서 뭐가 된다? I0 나누기 V가 되는 거죠. I0 나누기 V1.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24번입니다. 단상 변압기에서 1차 전압은 3300V이고 1차층 무부하 전류는 0.09A, 철소는 115W라고 합니다. 이때 자화 전류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1차에 지금 전압이 몇 볼트 가해졌다는 거예요? 1차에 전압이 3300V가 가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무부하 전류, 즉 여기에 흐르는 무부하 전류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0.09A가 된다고 문제에 나와 있네요. 그랬을 때 0.09A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겠죠. 갈라지게 됐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뭐가 된다? 철선 전류 II가 될 것이며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자화 전류 I 파이가 될 겁니다. 파이, 자속을 만드는 자화 전류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우리가 주어진 것이 자, 여기에 철선이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될 것이며 그 철선이 115W라는 것까지가 주어졌습니다. 즉, 이 친구는 P라는 값이고 이 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VI라는 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I1이라고 하는 값은 자, 뭐 혹시나 여기서 코사인은 어디 갔냐라고 물으시는데 저항밖에 없으니까 코사인은 1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VI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I를 구해야 되니까 115를 뭐로 나눠주면 돼요? V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I 그러니까 이 철선 전류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철선 전류는 전체 115W에서 뭐를 나눠준다? 3300을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 친구를 계산하시면 0.0348A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0.0348이면은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0.09에서 그냥 얘를 뺐다면은 당연히 안 되죠. 왜? 얘랑 90도만큼의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해주시면 안 되고 당연히 0.0348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I 파이의 제곱에 루트를 한 값이 뭐가 된다? 루트를 한 값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0.09가 되는 거죠. 0.09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수학입니다. 자, 정리를 해주시면은 양변 제곱해서 어떻게 해준다? 얘를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I 파이의 제곱은 얘의 제곱 09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0.0348 제곱해 주시고요. 얘는 제곱을 없애주시면은 루트 이렇게 해주시면은 뭐가 된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계산기에 넣어주시면 저렇게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입니다) 2kVA 3100V의 단상 변압기 철선이 200W라면 1차에 환산한 여자 컨덕턴스를 묻고 있습니다. 컨덕턴스는 뭐예요? 저항의 역수니까 철선 전류가 흐르는 그쪽에 저항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려봅시다. 이거 뭐 지겹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뭘 구하라는 거예요? 이 저항을 구하라는 거예요. 얘를 구하라는 거죠. 얘를 구해서 역수 취해라 이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2kVA 3000 1차 측이 뭐예요? 3000이죠. 3000이고 철선이 뭐라고 했어요? 철선이 200W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자 컨덕턴스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바로 이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P는 R분의 V 제곱이라는 식이 있죠. 자, R분의 1은 뭐예요? 컨덕턴스죠. V 제곱에 G라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G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G는 어떻게 구해요? P를
V 제곱으로 나누면 뭐가 돼요? G가 되는 거죠. 따라서 V가 뭐야? 3000이죠. 제곱의 P는 뭐예요? 2000이죠. 요거를 계산하시면은 22.2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단위는 당연히 옴과 역수관계니까 옴을 거꾸로 한 모가 됩니다. 옴을 거꾸로 한 옴을 반대로 적어주면 OHM인데 반대로 적으면 MHO 모가 되는 거죠. 자, 얘가 뭐예요? 옴이죠. 얘를 뒤집으면 모가 되는 거죠. 얘가 저항, 얘가 컨덕턴스.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기 문제라기보단 뭐예요? 등가이로 알면 회로 문제입니다. 회로 이론 문제죠. 26번입니다. 어떤 변압기의 1차 임피던스가 484옴이고 2차로 환산하면 1이다. 2차 전압이 400V일 때 1차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1차, 2차 나누면 되잖아요. 1차와 2차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임피던스 볼게요. 자, 1차 임피던스는 484라고 되어 있고요. 얘를 2차로 환산하니까 1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2차 전압. 자, 전압을 볼게요. 전압. 자, 2차 전압이 400이랍니다. 그랬을 때 1차 전압은 얼마인가를 묻고 있어요. 그럼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때 뭐를 곱해줬던 거야? 484분의 1만큼 어떻게 해준 거예요? 484분의 1만큼 어떻게 해준 거예요? 곱해주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얘는 뭐예요? 임피던스는 제곱이 곱해지잖아, 제곱이.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여기에는 뭘 곱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484분의 1에 루트가 곱해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에 루트 484분의 1을 곱하니까 400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484는 뭐예요? 숫자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22의 제곱이 보이잖아. 22의 제곱. 22의 제곱. 여기에다 뭐를 곱해? 21을 곱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22 곱하면 8800. 아시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27번입니다) 1차 측 권수가 1500인 변압기의 2차 측에 16옴의 저항을 접속하니 1차 측에서는 8kΩ로 환산되었다. 2차 측 권수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가볼게요. 자, 1차 측 그리고 2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수 B, 권수. 자, 1차 측의 권수가 15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항이 나오네요. 저항 보도록 할게요. 1차 측. 자, 1차 측의 권수가 1500, 변압기 2차 측의 16옴의 저항을 접속하니 1차 측에는 8kΩ이니까 8000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2차 측 권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얼마만큼? 8000분의 16만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권수비나 전압이나 똑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2차 측으로 넘어갈 때 뭘 해주면 돼요? 8000분의 16에 뭘 해줘요? 루트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1500에다가 뭘 해주면 된다? 8000분의 16 루트를 해주시면 이게 뭐다? 이게 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 계산하시면 67이 나오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번입니다. 3300에 220V, 5kVA 단상 변압기에 1차 및 2차 저항이 25옴과 0.12옴, 그리고 1차 및 2차 리액턴스가 50옴에 0.24옴일 때 1차로 환산한 모든 임피던스를 묻고 있습니다. 수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측이 현저하게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말은 당연히 권수비가 어떻게 돼요? 2차 측이 작음을 알 수가 있죠. 3300대 220이 되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2차 측에 있는 거잖아. 2차 측에 있는 애를 1차 측으로 환산을 하려면 여기에다가 권수비의 제곱을 곱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권수비가 어떻게 돼요? 권수비가 지금 3300 나누기 220이 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15가 된다는 거죠. 15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차 측에 있는 저항이 25옴입니다. 25옴에다가 2차 측에 있는 친구에다가 0.12에다가 뭐 해주면 권수비의
제곱을 반드시 곱해줘야겠죠. 자, 이 친구가 뭐예요? 당연히 저항 성분이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리액턴스 성분을 구하게 되면요. 50에다가 0.24에 얘한테도 15제곱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곱 두 개 위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를 루트 해줬을 때 이 값이 뭐가 된다? 이 값이 116.3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변압기 첫 번째 문제풀이 끝났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